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폭로전 양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의 호텔 숙박권 논란에 이어서 어제는 이제 부인, 며느리, 손자 이 공항 의전 특혜 의혹까지 불거져서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전에 맞받아쳤습니다. 이 제보자로 추정이 되는 전직 보좌관들의 부적절한 단체 대화방을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가 끊이지 않는 게요. 오후에는 전직 보좌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보좌진들이 이제 선의에 의해서 그런 걸 요청할까요 그랬는데 선의에 의해서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좌진들이 왜 의원님께 그런 선의를?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저 관계가 좋고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저 의원을 갖다가 이렇게 잘 모시겠다 이렇게 뭐 했는데 그때 그 제 손주가 그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희 안싸움도 이제 들어가 듣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뭐 전혀 그런 뭐 의전이나 그런 걸 갖다가 하질 않았었거든요. 그때 자발적으로 잘 모시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되짚어보면 오늘 하루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폭로전이 참 숨가빴습니다. 하나하나 만나볼까요? 이현정 의원. 네. 이게 저희 뉴스탑10 시작 전에 가장 최근 의혹 폭로 얘기입니다. 바로 이번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가족들의 병원 진료 특혜 의혹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15분에 사모님께서 안과 교수님에게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의원님께서 신경 많이 쓰고 계셔서 잘 부탁한다.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 지역군의 종합병원입니다. 땡땡땡 병원 발전을 위해 의원실에서도 노력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부탁드려두고 불편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도 있어요. 현재 인근 병원에서 MRI 검사 대기 중임. 최대한 빨리 땡땡땡에서 진료 받았으면 하시네요. 진료 의뢰서 받아봐야 하는 것이죠. 땡땡땡 병원 행정실장. 진료 의뢰서는 없어도 되십니다. 첫 번째 순서로 대기 없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폭로가 나오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병원 특혜 의혹까지 나왔어요. 자, 국회의원들의 어떤 특권이 정말 전방위로 벌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렇게 병원 진료까지도 특혜를 주는 것인지, 특히 요즘 종합병원 가게 되면 특히 이제 유명한 의사분들한테 진료받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대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도 많은 줄이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맞게끔 가서 이제 치료를 받죠.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그를 이용을 해서 자신의 부인의 어떤 진료를 실제로 이제 뭐 프리패스, 뭐 기다리는 거 없이 바로 이제 해당 교수에게 받게 하는 이런 이제 관행들이 지금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항공사의 여러 가지 어떤 호텔이나 또 비행기권, 그 다음에 또 가족들의 어떤 특혜까지 혜택을 받게 한 측면들이 또 드러났지 않습니까? 숙박권 의혹도 있고 공항 의전 특혜 의혹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특권이 뭐 일설에 하면 한 600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받는 어떤 특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국회의원 이후로 온 사회의 어떤 각종 어떤 부분에 대한 특혜를 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공항 문제, 뭐 호텔 문제, 뭐 등등 해서 모든 것이 특권화돼 있어. 그래서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게 저런 특혜를 못 받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어떤 지켜보고 계시고 더군다나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저런 특혜를 받고 저것 또한 이제 받고 난 뒤에 저런 행태, 뭐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말 이 어떤 행위 자체에 대한 반성보다는 행위 자체를 폭로한 사람에 대한 공격, 이걸로 일관한다는 것은 여전히 반성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가족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정황이 폭로된, 의혹이 폭로된 이 MRI 얘기, 진료 대기 없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 아들로 추정되고요. 앞서 나갔던 화면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사모님께서, 사모님이라고 명시했고 안과 교수님. 불편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땡 병원 부원장이 이렇게 답을 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비서관에게. 이게 조금 전에 추가로 나온 전직 보좌관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폭로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도 또 이거에 대한 해명을 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병원 의혹 관련 반복 보도에 송구하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제보로 보인다. 예약 부탁이 특혜 의전 지시로 둔갑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들은 우크라이나 작전에서 부상을 입고 응급치료가 필요하다. 가족 일로 병원 측에서 특혜 의전 요청 안 했다. 제보자 의도는 알겠으나 사실은 변함없어. 최진봉 교수님, 잠깐만 지금 한 6개 정도 자막을 제가 쭉 읽은 것 같은데 한 2번째, 3번째 정도의 자막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제보자 메시지를 공격한다기보다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의전, 특혜를 요구한 바가 없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최진봉 교수님 보시기에도 저게 예약 부탁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 메시지로만 보면 아까 지금 처음에 봤던 메시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 화면에 띄워져 있는 이런 메시지만 보면 그냥 예약 부탁으로 보기는 어렵죠. 왜냐면 저기 보면 이제 신경 많이 써달라, 잘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의원실에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간 것은 뭔가 좀 선이 좋게 얘기하면 선이지만 뭔가 좀 특혜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약 부탁을 부원장하게 하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보통은 이제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거나 아니면 AR 전화를 통해서 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급한 일이 있을 때 이제 부탁을 하겠는데 부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순서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죠, 늘.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순서대로 가기보다는 부탁한다는 표현 자체가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부탁으로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예약을 부탁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약간 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내게 좀 특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특혜라는 표현이 좀 과하다고 하면 선의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걸로 보여져서 그냥 예약을 부탁했다고 그냥 보기에는 문자만 본다면요. 뭐 앞뒤 맥락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현정 의원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쪽에 입장을 내서 잠깐 지금 지나갔던 원내대표 아들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아마 아들에 대한 의혹 제기인데 김땡땡하고 뭐 하니까 이제 연령대가 대략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아들은 우크라이나 작전에서 부상을 입고 응급치료가 필요했다. 뭐 그 부분은 팩트겠죠. 근데 이게 아들이 이 부상을 입었다, 응급치료가 필요했다는 것과 병원에 특혜 이용을 했다는 정황과는 또 별개로 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그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똑같은 어떤 이 부상을 입었는데 국회의원 아들은 빨리 치료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늦게 진료받는다. 이렇게 되면 누가 공평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 특혜를 좀 없애자, 줄이자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여당의 지금 거대 여당을 이끄는 정말 플로어 리더 아니겠습니까? 예. 원내대표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어떤 책임이 있을 텐데 물론 저는 솔직히 김병기 원내대표에 국한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특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잠시만요.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막 김병기 원내대표 더 전사적으로 비판 안 하고 공격 안 한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그런 거예요? 의혹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임위라든지 뭐 등등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 입장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립병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예산을 좀 더 따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 사실은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한번 터놓으면 충분히 본인들의 민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터놓으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국회의원들도 해외에 뭐 가게 되면 외교부 직원들, 대사관 직원들한테 많은 의전 특혜를 받잖아요. 예. 그거야 뭐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임무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사사로운 모든 부분들 우리 국민들은 다 줄 섭니다. 예. 줄 서고 예를 들어서 누구를 먼저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뻔히 아는 분께서 이렇게 상황이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칫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예. 마치 보좌관들의 폭로의 문제점이다라고 초점을 흐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후한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간 이제 또 본인은 모르게 아마 보좌관들이 선의로 이렇게 본인 지역구 병원 고위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냐라는 취지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오후에 병원 진료 특혜 의혹이 폭로되기 전에 오전 사항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장현미 대변인님. 전직
대변 전직 보좌 직원으로 추정되는 제보자들이 공익 제보자를 행세를 한다. 선 한참 넘었다. 그러면서 아예 단체 대화방까지 공개해버렸어요. 부적절한 내용들을 나도 모르게 주고받았다. 나는 피해자다. 뭐 이런 얘기를 김병기 원내대표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의 문제 의식은 본인이 이제 보좌진들과 같이 참모로서 생활을 하고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공적인 일뿐만 아니라 이제 사적인 부분까지 상당히 긴밀히 밀착이 되어 있었는데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좀 하루아침에 경질성 사실상 사임을 하도록 이제 했다. 그 경위와 관련해서는 계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보좌진으로서는 부적절하게 굉장히 희화하기도 했고 예. 또 뭐 욕설을 섞어가면서 이 이제 의원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 해당 그 지역구의 여성 의원과 관련한 이른바 이제 뭐 도찰 이런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신뢰관계 갖고 업무를 믿고 맡길 수가 없었다. 그리고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 성격으로 이제 제보를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공익 제보자로 이제 자처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서로 이제 갈등을 빚고 마무리가 된 부분이라서 제보도 상당히 순수하기만은 어렵다. 그 경위에 있어서 그리고 그 내용도 사실상 과장된 게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반론을 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김병기 원내대표 SNS를 중심으로 그 부적절한 단체 대화방 화면으로 잠깐 나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보여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이게 법적으로 지금 첨예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한 그 보좌관들이 부적절한 내용 혹은 뭐 본인과 본인 가족을 난도질했다. 이런 취지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뿌옇게 처리했어요. 뿌옇게. 어떤 대화 내용이 있는지는 지금 거의 이 맞고소전으로 번졌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저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제보자 행세는 선을 넘은 거고 대중들, 국민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라. 저런 내용을 오고 갔던 전직 보좌관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다. 이게 내용이에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저혁진 변호사님. 네네. 뭐 아까 이현정 의원도 언급했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 아니냐. 그 전직 보좌관들이 앙심을 품었든 도끼를 품었든 어쨌든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라고 얘기하면 될 일을 이들이 엄청난 문제가 있다라고 대화방을 공개한 걸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 제가 봐도 김병기 대표가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 물이 타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예.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당시 재선 그 삼선 의원이라고 하는 예. 그러한 직위를 이용해서 어떠한 특혜를 받았나 나아가서 위법 행위, 범죄 행위가 있었나 없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지 예.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로 말을 돌리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말이 돌려집니까? 그다음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아무리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 보좌진들이 공익신고자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공익신고자 관련해가지고 정의가 있습니다. 어디에 정의가 있냐면 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예.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익신고는 뭐냐면은 공익침해 행위, 대표적인 게 무슨 범죄행위, 특혜행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 공익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그것 자체가 공익신고 행위고요. 공익신고 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공익신고 행위 그 내용이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한 것을 알면서 신고했을 때 만약에 공익제보자가 아니다라고 김병기 의원이 주장하려면 예. 그럼 저 옛날 보좌진들이 그 나한테 이야기했던 게 다 음해이고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본인도 그건 시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공익신고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 어떤 경우냐면은 예. 공익신고 관련해가지고 신고한 사람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뭐 나 취직시켜달라고 하거나 예. 아니면 기타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전직 보좌관들한테 그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요. 그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인데 예. 만약에 잘못했다고 그러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을 왜 이렇게 자꾸 스스로 문제를 키우는가 그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송구하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아예 이거 한번 보고 판단하라라는 취지로 전직 보좌관 대화방까지 오늘 오전에 공개했습니다. 지금 뭐 폭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죠.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와 옛 보좌관들 사이의 이 전면전 폭로전의 시작은 돌이켜보면
최근에 파스타 38,000원짜리로 불거졌던 쿠팡 오찬 회동 논란이 단초가 됐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피감기관 대표를 만나서 인사청탁 내용이 있다는데 이거 확인 안 하고 넘어갈 겁니까? 저는 김병기 의원님이 우리 정인으로 나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정쟁이잖아요. 이게 뭐 정쟁이에요? 이게 뭐 정쟁입니까? 김병기 의원님을 정인으로 채택해 주세요.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야당 의원들과 웃으며 악수하면서 파스타 얘기 다 해도 돼. 뭐 이런 취지로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했는데 이현정 의원. 네. 사실 뭐 저희가 3일간 스위트룸, 가족공항, 병원 특혜 의혹까지. 근데 그 전에 전직 보좌관들이 내 이름 팔고 다닌 게 주의준 거다. 바로 쿠팡 관련 인사 불이익 의혹이 사실 이 사건의 단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보좌진들이 저렇게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어떤 폭로를 할까? 이게 또 쿠팡하고 연결이 돼요. 예. 얼마 전에 지난 9월인가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 임원진들과 이제 식사를 했다는 게 당시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전체 점심 식사가 70만 원인가 80만 원 정도 나왔다는 것인데요. 예. 그 이후에 또 서영교 이 의원이 쿠팡의 어떤 임원과 식사를 하고 나온 장면, 그러면서 그게 이 김병기 원내대표 휴대전화에서 그때 노출된 적이 있잖아요. 부적절이라는 표현, 주관적 그렇죠. 표현.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이제 돼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된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의 어떤 보좌진들이 이제 이 회사에 들어갔었고, 사실 어떤 김병기 원내대표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본인들이 이 회사에서 이제 물러났고, 뭐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이 폭로가 이어졌고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쿠팡 문제도 꽤 엄중한 문제이지만 결국은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의 어떤 이런 이 행위 자체, 그리고 보좌진의 관계, 뭐 이런 문제가 지금 이 모든 의혹의 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가장 최근에 불거졌던 이 병원 진료 이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병원과 친분이 있는 보좌관에게 예약을 부탁한 거다. 근데 이게 어떻게 특혜 의혹으로 둔갑했냐고 하는데, 글쎄요, 그 해당 보좌관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공개한 그 문자 내용을 보면 단순한 예약 부탁이라고 보긴 좀 힘든 측면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6위였습니다.